10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근데 독서의 계절은 독서만 좋은 계절이 아니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일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이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입니다. 10월이야말로 아메사박이 정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미나를 맞이해서 저에게 강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보다 좀 먼저 이 사업을 했고 좀 먼저 성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걸어온 길 중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무거운 듯해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 제가 써놓고도 좀 부담이 되긴 돼요. 한 번 본 인생이 내 길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부제로 간절함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 제목을 하면서 그냥 강의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리얼 사업이다, 리얼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약회사에 다니던 연구원이었었고 그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메가 제 운명을 바꾼 것 같아요. 그냥 다이아몬드 트리플로 성공시킨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메의 성공을 하고 나니 다른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런 유형의 얘기를 같이 저희 경험담을 곁들여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졌고 어떤 운명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수많은 성공자들의 경험을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던 길과 또 다른 길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신데렐라라는 동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뻔히 알고 있어요. 너무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죠. 그냥 무술이처럼 살던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유리구두를 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황후 대접을 받는 그런 스토리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신데렐라라는 영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2,500편이 넘는데요. 2,500편이. 아시겠지만 영화 한 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신데렐라라는 영화 그 동화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영화가 2,500편 이상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걸 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신데렐라처럼 인생이 한번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대리만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은 아닐지라도 영화에서만이라도 나 이 무술 같은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을 탈바꿈할 수 없을까?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없을까라는 로망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곳에 아메를 만났고 아메 내 인생을 거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운명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인정하는 건 보이는 걸 인정을 해요. 보이는 거, 집히는 거, 만져지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전체 지배하는 거는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은 세상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를 제 말이 아닌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공식이라죠. E는 mc 자성, E는 에너지입니다. M은 물질이에요. C는 빛의 속도의 자성. 이게 무슨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연결시키는 꼴이냐?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 공식입니다. 과학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조금 이따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점이 있대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점, 그리고 사람답게 만든 특별한 것,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기 시작한 것부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상상이기도 하고 내 미래를 믿고 그쪽으로 운명을 바꿔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아메에 의해서도 적용돼요.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꿈꿉니다.
그걸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가 내 걸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인간이 위대한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 암의 사학가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믿는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을 많이 했어요. 늘 SP가 되고 싶고 플래티넘이 되고 싶고 에메랄드가 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동을 해요. 열심히 SP가 되려는 행동, 플래티넘이 되려는 행동, 에메랄드가 되려는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 빵빵삼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열심히 성실하게 하라는 데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성공해 나가지 않은 겁니다. 6%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 투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배운 게 있어요. 믿으래요. 나의 성공을 믿어보래요. 그래서 믿으려는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를 숨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계속 외쳤어요. 4달 동안 외쳤습니다. 제 기억에.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었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잠시 번개불 반짝하듯이 행복해져요. 근데 그 번개불이 없어지는 순간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데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불이 사라지기도 전에 할 수 있다를 외치고 또 그 번개불이 사라지기도 전에 해야만 한다를 끊임없이 외쳤어요. 외치다 보니 4개월이 넘어갔어요. 어느 날 믿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성공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해도 안 됐었는데 4개월쯤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제 마음속에 진짜로 믿어졌어요. 내가 나의 성공을 진짜로 믿어졌어요. 저는 그 경험을 정말 3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거지만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내 성공이 믿어지네? 진짜로 믿어지네? 오히려 의심을 하려고 애를 써와도 진짜로 믿어지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피는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현재 트리플까지 왔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믿음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SP가 될까? 안 믿어야지. 안 될까? 안 믿지. 이게 아닌 거야. 믿음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덧입히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내가 SP를 가고 싶어. 안 믿어지지만 난 SP가 될 거라고 내 마음을 덧입히는 거지. SP가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믿었다가 뽀록 나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덧입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등가 공식 아인슈타인의 공식입니다. E는 MC 자성. 이 내용 잘 보면요.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는 그냥 양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에너지는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M은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C는 이제 빛의 속도인데 이거 의미가 없고 E와 M은 이꼬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한 거다라는 의미예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 물질은 보이는 형태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는 물질이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이건 과학적 공식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비즈니스로 잘 연결시켜 보면요. M은 실제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를 많이 받는 실제 현상입니다. 근데 이 실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 신념, 믿음, 사랑은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눈에 잡히질 않죠. 이게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실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신념, 믿음, 사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지만 실제 현상으로 연결돼 간다. 결국 내가 나의 성공을 목표 지점에 가고 싶으면 내 간절함을 키웠을 때 나에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누구처럼? 김기범처럼. 저는 아주 간절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서 800만 원짜리 옥탑방 전세에 살면서 도무지 내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걸 답답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멘은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간절해졌어요. 간절하니 내 마음속으로 행동이 똑같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간절함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실제로 벌어졌죠. 지금 전 여러분에게 성공자로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간절함의 결과치,
였던 거고 실제 제 인생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인생에 많은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런 절대 기준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군가는 우주의 탄생 원리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주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만들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일반화된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 우주는 지금도 커져나가고 있다. 커져나가고 있다. 그 말은 역순 따지면 언젠가 그게 모여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몇백억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빅뱅이 단 수초 만에 이루어졌대요. 우주의 역사가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몇천억 년 얘기를 하는데 그 빅뱅은 땅 하는 순간에 만들어졌대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왜 연구하려고 애를 쓸까? 세상의 절대 기준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지. 우리는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어요. 우리는 그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로 알고 있죠. 원래는 아닙니다.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는 이 수학의 원리를 신에게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이 신도들만 알던 공식입니다. 왜냐면 이 피타고라스가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이상이 공정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수학적 원리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삼각형에서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은 C 자승이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한 부분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삼각형의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은 C 자승이에요. 이 삼각형이 어떤 형태로 되더라도 이 공식은 정확하게 적용돼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신의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근데 이게 원래 이 신도들만의 전유물이었었는데 누군가가 이걸 세상에 발설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수학의 원리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뭔가 찾으려고 했을까? 절대 기준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기준. 누군가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아시겠지만 둘 다 법칙이 아닙니다. 창조 법칙, 진화 법칙이 아니고 창조론, 이론, 진화론,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그럴듯한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요. 둘 다 증명을 못해. 근데 이 창조론, 왜 이 사람들은 창조론에 목숨을 걸고 평생 공부하고 누군 진화론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창조론이 사실이냐 진화론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관이 달라져요. 잠깐만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에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난 창조론을 지지한다.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창조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아니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닐 때 진화됐어. 진화론이 맞아. 이것도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왜냐면 둘 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겠냐? 굉장히 달라요. 창조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 나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역할과 목적이 있고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진화론은 어떤 겁니까? 무슨 소리야? 다 우연이다. 우연히 번개가 뻥 쳐가지고 거기서 뭔가 정말 우연히 천만 분의 억만 분의 1, 2 확률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뭐 거기 지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진화한 거다. 그걸 믿는 건 어떤 개념이면 다 우연이다. 우리가 암회삽 시작을 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암회삽 만난 것도 우연이다. 다 우연이다. 운에 맡긴다. 이런 개념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이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믿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본론적으로 삶의 절대 원리를 찾기 위한 거다. 그 기준에서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원리에서 절대 기준을 찾아서 삶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거고 우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거, 그다음에 창조를 진화하는 데는 거기에서 삶의 절대 원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게 본질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그들의 얘기라고 쳐요. 우리는 뭐냐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절대 원리는 뭐죠? 내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 원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삶의 절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상. 그쵸? 이거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뭐 학자들은 우리는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11차원까지 있대요. 우리는 4차원도 이해가 안 되죠.
3차원에 사는 우리들의 4차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4차원은 시간이 없어.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11차원은 뭐야?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의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 그렇죠? 시간의 지배. 그게 무슨 의미냐?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변화한다라는 거야. 바뀐다라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한다.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변한다.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3차원 세상의 절대 진리는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 갈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 그게 뭐냐면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거. 이걸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줄여서 성공이라고 부르죠. 지금보다 하여간 모든 면에서 더 나아져, 더 행복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긍정적인 변화다. 성공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건 부정적인 변화, 즉 우리는 실패라고 해요. 우리는 내 인생이 실패 인생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 내 인생을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긍정적인 변화, 즉 성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싶다. 우리는 이걸 배우고 싶고 이쪽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변화를 시키는 원동 에너지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적인 힘, 자연의 힘, 우주 자연의 원리,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인공적인 변화예요. 인위적인 변화죠.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원동력,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변화와 인공적인 변화로 내 삶을 컨트롤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나눠봅니다. 자연적인 변화, 자연의 변화죠. 자연적인 변화. 또 인위적 변화, 인공적 변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가을이죠. 이제 우리 집 앞에 은행잎이 아주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행잎이 노랗게 확 주저앉아 아주 있는 멋진 모습을 볼 텐데 이건 은행들이 자기 멋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 멋대로.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연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그림은 누가 봐도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갔어요. 바람에 불다가 우연히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나뭇잎이 이렇게 내기가 늘어져 있다는 건 누군가가, 특히 사람이 인위적인 힘으로 나열을 해놨다.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요. 인공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요. 낙엽이 지멋대로 떨어져 있는 거 자연적인 변화죠. 자연적인 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현상대로, 즉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진행돼 나간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이제 뭐 복잡성인데 어쨌든 복잡해지는 거 그냥 이게 단순해지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반인위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자연적인 변화다. 좀 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실패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연은, 자연적인 것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실패로 이끌어간다. 낡게 만든다. 늙어가게 만든다. 소모시켜 나간다. 이게 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야.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는 따라가는 거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늙어가죠. 근데 우리가 늙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보조식품을 잘 챙겨 먹고 화장품을 잘 발라요. 그러면 젊게 살 수 있죠. 이건 인위적인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적인 힘에 대항하는 게 인위적인 거다. 근데 이게 가지런히 나란히 늘어져 있는 나뭇잎이 흐트러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인위적인 변화는 어떤 거냐?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의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가 전적으로 개입된 걸 인위적인 변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뭇잎을 아래처럼 만든 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복잡하지 않은 쪽으로, 정리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변화는 반자연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성공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반인위적인 방향은 실패 쪽으로 가요. 자연적인 방향은 실패로 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여러분이 아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 앞에만 앉았다? 절대 그러지가 가지 못해요. 텔레비전을 끄고 나가서 제품을 들고 사업을 들고 나갔을 때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때 크루즈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크루즈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나뭇잎을 정리하는 게 인위적인 변화다. 우리는 내 인생이 위에 있는 흐트러진 낙엽처럼 되는 게 아니고 정리된 삶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과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김기범이 우연히 트리플이 됐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가끔 제가 듣는 얘기, 아 사장님 참 운도 좋아요.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물론 운이 따랐어요. 근데 오로지 운에만 의존해서 제가 트리플 됐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운 플러스 노력이 굉장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공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 인공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자연식품을 좋아하는 것과 여기에 성공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성공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 하나가 있어요. 화성입니다. 아시겠어요? 화성은 100% 완전 무균 상태예요. 실험실에서 100% 완전 무균 상태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화성은 화성 전체가 100% 완전 무균 상태예요. 거기에는 인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의 힘만 있어요. 자연의 힘만 있더니 어떻게 돼요? 화성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인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화성과 같은 별인 지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화성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지구에서, 아파트에서, 빌딩에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 인위적인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란 반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은 저절로 또는 우연히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의지가 개입된 것, 그것이 성공이다.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인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화성에는 아무런 인공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벌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지구에서 살고 싶지 화성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공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생각, 작은 의지, 작은 노력은 작은 성공을 만들 뿐이에요. 왜 다이아몬드들이 존경스럽습니까? 그들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의 운이 따른 게 아니고 그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도 저만큼 하고 싶어. 다이아몬드라고 모든 인격체는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이룬 성공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가 이런 성공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못된 이유가 뭐냐면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당신만큼의 큰 생각, 큰 의지를 갖지 못해서 닮아가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세미나 또는 OSR, 랠리를 통해서 큰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게스트 스피치를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지, 노력, 결단,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의 의지를 키워야지. 내 생각을 키워야지. 왜 우리가 김종규 사장을 존경하고 따라갑니까? 그분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Thinking Big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생각과 큰 의지와 큰 노력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큰 성공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세미나에서 뭘 배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방법, 테크닉 아닙니다. 큰 생각, 큰 의지, 큰 노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우리는 이게 간절함의 결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들을 닮아가고 싶으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인격을 닮아가고 싶은 거 아니죠. 그 성공한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이 뭐냐? 간절함이 답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이 신데렐라처럼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다. 결론은 어떻게? 간절함이다. 간절합니다. 간절함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하나가 있죠. 간이 저릴 만큼, 간절한 게 간절함이래요. 간이 저릴 만큼, 간이 쩔을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변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쪽이 아닌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근데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려면 자연 변화에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연 변화의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을 움직이는 힘 많은 것도 있지만 연력학 제1, 제2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법칙인데 에너지는 불변한다. 제1법칙, 제2법칙. 유용한 에너지는 소모가 된다. 이게 제1, 제2 법칙이에요.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복잡해진다. 무질서해진다.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게 세상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싶지가 않아. 동굴 속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정돈된 아파트에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내항을 해야 돼요. 내 의지로.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 방향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복잡한 것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시계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전 어릴 때 호기심이 많아서 시계를 자꾸 뜯어봤어요. 뒤로 뜯어가지고 보면 거기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만지다가 고장하는 게 서너 되는데요. 뭐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죠. 하지만 근데 이 시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시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놔두면,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냥 쇠붙이가 돼요. 단순해지는 거야.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는 쇳덩어리를 손목에 차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시계를 차고 다니고 싶어. 그쵸? 엔트로피 방향으로 가는 건 세상은 자연적인 힘은 구조적인 걸 비구조적으로 바꿔요. 우리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건물을 구조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건물을 그냥 놔두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폐허가 되죠. 절대로 오른쪽에는 폐허가 된 그림이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자연의 힘은.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어? 빌딩에 살고 싶지 폐허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시계를 차고 싶지 쇠뭉치를 손목에 차고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왼쪽에 거라는 거예요. 왼쪽은 인공이 들어간 거예요. 장미정원이 있어요. 장미정원.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잡초밭이 돼요. 장미정원 예쁘죠? 여기는 많은 인공이 들어가요. 많은 인공이. 그래야만 이 장미정원이 유저가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 잡초밭이 되죠. 우리는 잡초밭보다는 장미정원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의지가 들어가야 돼. 더 많은 열정과 의지가 들어갈수록 더 예쁜 장미정원이 된다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암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체르노빌 도시가 원자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파괴가 됐죠. 수십 년 동안 체르노빌에는 식물들이 없어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력이 분기하면서 산에 빠져나가죠. 20년 만에 다시 정글이 됐대요. 이게 자연이야. 원자력이 터졌는데도 20년 만에 자연이 돼버렸어요. 숲이 돼버렸어. 자연은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힘을 알아야 돼요. 자연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늘.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적인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성공된 우리를 저절로 실패로 가게 만든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한다. 가난해진다. 더 노력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 인생에서 성공으로 가고 싶어요. 800만 원짜리 옥탑방에 사는 김기범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월급 받는 셀러리맨의 모습이 아니고 더 나은 모습을 원해요. 그렇죠? 실패 인생,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만 받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성공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성공 법칙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공 법칙에 대한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자연의 법칙이 나를 지배했다를 실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해야만 성공하죠? 그게 세상 법칙이고 어쩌겠어.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힘의 근원지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고 싶은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세요? 간절함이 자연 법칙을 이기는 힘이에요. 내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늘 자연은 나를 실패를 끌고 가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 힘을 이겨야 돼요. 저는 이제 자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앞바람이 불면은 아주 힘이 들어요. 물론 뒷바람이 불면 훨씬 쉽죠. 그렇지만 어쨌든 앞바람이 불 때 앞바람보다 더 강하게 페달을 굴러야만 갈 수 있어요. 앞바람이 세기보다 내 페달 굴러 힘이 약하면 나는 못 가고 뒤로 가죠. 자연은 나에게 자꾸 바람을 불어서 나를 밀려나게 만들어요. 그걸 이기는 힘, 내 간절함의 크기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변화의 원동력인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죠? 성공이라는 변화예요. 실패라는 변화가 아니고 무조건 우리는 변화인데 성공으로 가는 변화와 실패의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간절함은 성공으로 가는 변화의 원동력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하세요? 왜 간절하죠? 내 인생을 사랑하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 즉 성공으로 나의 변화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변화가 이루어지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실패한다. 그 무조건 실패하는 나를 긍정적인 변화, 성공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리더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뭐 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서 성공자들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죠. 누군가의 생각에서 출발해. 그래서 우리가 암의 비전을 모아서 내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때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생각이 허상이 아니고 생각이 실제 현상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곧 현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63빌딩, 롯데타워 빌딩 만들 때 누군가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생각 없이 벽돌을 쌓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 저는 매일 미팅에 나오면서 성공하고 싶은데요. 성공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저는 성공을 안 할까요? 성공이 안 될까요? 힘이 필요해요. 생각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2인계 이상의 힘이 들어가야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죠. 이걸 간절함의 크기라고 그래요. 자,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이 있죠. 이 물컵을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물컵을 들려요. 그런데 그 힘으로 물병을 들지는 못해요. 물컵을 드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야 물병이 들려요. 근데 이 물병을 드는 힘만 가지고는 물통을 못 들어요. 나도 들고 싶은데 들려는 노력을 하는데 물통을 들 만한 힘이 필요해요. 내 성공이 컵 정도의 크기라면 컵 정도의 에너지만 들어가면 돼요. 내 성공이 내가 바라는 성공이 물병 정도라면 물병 정도의 에너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 성공이 물통의 크기라면 물통을 들 수 있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뭐죠? 간절함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물 항아리 더 크죠. 이 물 항아리를 들려면 물통을 드는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어떤 걸 원합니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컵보다 물병이, 물병보다 물통이, 물통보다 물 항아리가 들기 힘들죠? 그만큼 힘이 들어가야 돼요. 뭐죠? 내려갈수록 힘이 더 많이 든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간절함의 크기라는 거예요. 싱킹빅에서 암에서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꿈을 키워라. 단지 덩치를 키우라는 게 아니고 간절함의 크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저에게는요, 한 달에 100만 원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지금까지 성공이 아니고 한 달에 100만 원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60, 70만 원, 7, 8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메이로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 수 있대. 와, 그것만 되면요 내 운명이 달라질 것 같아.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남들 얘기고 한 달에 100만 원만.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인데 암웨이라는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대. 그거면 성공이지. 무슨 더 큰 성공이 필요해? 무슨 더 큰 욕심이 필요해? 저는 물병 정도만 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병 정도만. 근데 지금은 제가 항아리를 들고 있네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들고 있네요. 왜냐면 암웨이 속에서 저의 간절함이 커졌어요. 왜? 보이거든. 그래서 성공을 뭐라고 합니까? 간절함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크기. 여러분이 행동이 부족해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간절함이 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간절해지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가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고 싶은 열정인 거야. 그러면 간절해지고 한 번 본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대충 살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열망이 나를 더 열정을 갖게 만들고 불타게 만들죠. 제가 그랬어요. 난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어.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열심만 가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월급쟁이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나를 무한대로 성장시킬 수 있더라고요. 배가의 원리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그 원리, 저거라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다.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은 운이나 팔자나 우연이 아니다. 성공은 내 간절함이다. 간절함의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의 결과. 우리가 많이 하는 라이트 형제, 하늘을 나는 최초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어요. 뭐 40몇 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을 날겠다는 황당한 공상과 했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고자 했던 사람이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인류 태초 이래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 육군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날뜬 게 없을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건 이런 우주선입니까? 이런 거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재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하늘을 나는 물건을 만들고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성공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성공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늘을 날겠다는 더 강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건 라이트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고 싶어요. 시체발로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세상에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많은 재력, 수많은 능력,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그걸 도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백만장자를 도전해요. 누구처럼? 라이트 형제처럼. 우리는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 하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로 최초로 하늘을 날았듯이 우리가 최초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간절함의 킥이라는 거예요.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신 나갔어요. 전화기 자체도 대단한 발명품인데 이 사람은 전선이 없는 통신을 구상을 했어요. 전선 없이 통신하지. 이 친구들이 얘 정신병자다. 너무 연구만 하다 정신 나갔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절함이 뭘 만들었어요? 현대를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만들고요. TV를 만들고 핸드폰이 만들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간절함이에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하시나요?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뭐죠? 꿈이에요. 꿈을 다 썼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있죠.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쓰기만 했지 간절하지가 않거든. 쓰라고 해서 쓰기는 썼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주기장창 10가지, 20가지, 50가지 썼어요. 근데 써만 놓고 간절하지 않은 거야. 제가 처음에 아멘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성공의 8단계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적어라 라는 것도 없었어요. 꿈을 꿔야 된다는 것도 없었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김기범 성공했을까요? 간절했으니까. 간절했으니까. 내 인생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아멘 같은 기회는 다시는 만날 것 같지가 않고 이것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 그 성공과 전혀 거리가 멀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멘 사업은 저에게 내 인생의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어요. 저는 그때 이 아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철수.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어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 생각을 자주 해요. 내 영혼이 띵 하다가 발 잘못 있어서 휴전선 이북으로 딱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다행히 남쪽으로 떨어졌어요.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하는데
저 배 놓치면 난 영영 북한을 탈출하지 못해. 이게 저 배가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남쪽으로 가는 기회야 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죠. 당신이 먼저 가, 나중에 갈게. 당신들은 먼저 가세요. 이럴 수 없을 거라는 거야. 저 배가 마지막 배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삽을 만나면서 이 아메가 내 인생의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저거 안 잡으면 안 돼. 전 능력도 재능도 없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스피치가 전 너무 힘들고 두려웠어요.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져. 심지어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정말이에요.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입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피치만 안 시키면 나 아메삽 하겠어. 저 스피치 왜 시켰어? 사람 힘들게. 이것 때문에 그만둘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간절한 건 성공해야 되는 건 김기범이 빵삼빵삼 하던 김기범이 감히 다이아몬드를 꿈꿔? 말도 안 돼. 근데 아메 안에서 꿈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메삽을 시작한 30년 전에 한국에 다이아몬드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들이 감히 나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외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네가 어디 감히 뭐 플래티넘의 에메랄드 정도까지는 봐주겠어. 다이아몬드 한국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네가 외쳐? 그런 분위기였어 오히려. 지금은 다이아몬드 안 외친다고 스폰서들이 뭐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 김기범 다이아몬드 간다? 꿈도 못 꿨어. 근데 어때요? 아메 안에서 저는 믿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성공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했고 지금의 성공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메삽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아메삽을 하는지 아메삽을 하는 신용을 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거야. 내 성공을 믿고 있는지, 내 성공을 믿고 있는지, 믿는 척하는지. 만약에 김기범 인생에서 여지껏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나의 성공을 믿기 시작을 한 것. 난 될 거야. 될 수 있어 사람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4달 동안 외치다 보니 정말로 내가 나의 성공을 믿어지더라. 내가 믿어지더라.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돼요. 정말로. 나의 성공이 믿어지더라.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성공해?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죠. 인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에너지다. 그럼 여러분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나의 다이아몬드를 믿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의 다이아몬드를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측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되고 싶은 쪽에 내 마음을 얹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다이아몬드가 믿어질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죠. 거기 내 마음을 얹히는 거야. 어떻게? 계속 덧입히는 거야. 간절함은 어떻게 키우죠? 난 간절하지 않은데 참 제가 보면요 간절하지 않대요. 아미답을 하면서 난 에메랄드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요. 에메랄드 안 되지 뭐. 되고는 싶은데 간절함이 없대요. 자, 이렇게 봅시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 녹아 있어요. 먼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그냥 살아온 거야, 그냥. 먼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꿈을 갖는 걸 가르쳐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냥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때 되면 잠자고 그거 말고 내 인생 가치가 있잖아. 신이 내게 생명을 준 이유가 있잖아. 한 번뿐 인생 대충 살다 죽을 수 없잖아.
망원의 공동비제 그거 누구처럼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욕심을 가져보라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갖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제가 30년 전에 저도 처음에 미팅이 났을 때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낯섰어요.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꿈이 뭐지? 뭘 가져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다고요. 욕심을 가지는데, 인생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데 갖고 싶은 거 한번 써봐라. 너무 물질적이잖아. 사람이 그렇게 물질만 가지고, 물론 아무리 돈 벌려고 하지만 돈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하고 싶은 일 뭐냐? 하고 싶은 일 있지. 저는 이제 뭐 약간 장애인들 쪽에 대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면은 내가 좀 사회 가치는 하게.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런 거 있지. 어쨌든 이런 걸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내 인생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게 행운의 여신은 빗나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나는 운이 안 따라.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지가 않아. 명절 때 그 고스톱인가 뭔가 하지 않습니까? 혹시? 뒷장이 더럽게 안 맞아. 남들은 지나가다 돈을 주는데 난 돈 한 푼 주워본 적이 없어. 도대체 운이 안 따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행운의 여신은 나를 비켜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행운이 안 따라. 근데 행운이 안 따라도 이 세상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본전치기 인생은 산다.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삶의 지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도 친구들 만나서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뭐가 될 거니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만약에 대학교 1학년짜리가 여기서 저는 평범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야. 옛날에. 왜?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운명 팔자에 끌려다. 근데 암에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해보래. 정리하다 보니 내가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약간 욕심 내보라는 거야. 왜 나는 꼭 소형 승용차만 타야 돼? 대형차 좀 내 걸 가져본 욕심 가지면 안 돼? 그 명품 백 가져보면 안 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와이프 주는 거죠. 그런 거 왜 욕심 못 내봐? 좀 멋진 옷을 사 입는 거 왜 안 돼? 한 번뿐 인생인데 왜 꼭 검소하고 절약하고 아껴야만 돼? 그 명품도 누군가에게 쓰여주려고 만들어진 건데 왜 나는 롤렉스 시계 한번 못 차보고 왜 나는 벤츠 한번 타볼 욕심 못 내봐? 왜 검소해야만 돼?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삶의 방향이야. 검소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그게 멋진 인생이야.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암에서는 꿈을 가지래요. 도전하래요. 부딪히래요. 명품백 가져보래요. 명품책 가져보래요. 생각을 해보니 굳이 내가 그걸 안 가져볼 이유가 없는 거야. 굳이 버릴 이유가 없는 거야.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욕심을 안 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껏 살라고 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겸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에 맞는 정보 유입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맨날 배우는 거죠? 이유가 이거예요. 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품고 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보는 거, 듣는 거, 어울리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에 참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보 유입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을 키울 때 과정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실패자들이 성공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뭘 생각을 해요?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고민해요. 다이아몬드까지 쉽겠어? 아무나 되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만만하겠어? 그러니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무대 위에서 드레스 입는 거 상상이 안 돼. 과정에 집중을 하니. 실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공자들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결과에 집중을 해요. 일단 내 마음의 결과가 자리가 잡혀야 돼.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아서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학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애 못된 짓 하는 것도 그거 힘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지. 과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세요. 결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암시 방법을 개발하세요. 저는 제 암시 방법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 꼬장꼬장했던 잠재의식을 바꿔버렸어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운이 따라야 돼, 세상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잡다한 생각을, 잡다한 잠재의식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믿어지지. 집중해요. 집중하는 거야. 사실 다 듣던 얘기들이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돋보기를 햇빛에 집중시켜야 불이 붙어요. 돋보기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불이 안 붙어요. 한 곳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이아몬드 이외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공할 때까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혹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암의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아멘을 들려. 설교 말씀.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사탄의 장난 아니야? 설교 말씀이 아멘을 들리는 이게 옳지 못하잖아.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다이아몬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집중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지중해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는요, 단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크루즈 여행 간다 그게 아니고 이번 기점으로 내 운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점으로 나를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을 끌어올려서 성공의 기초 위에 올려놓고 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는 크라운 될 거예요. 물론 더블 될 거고 수석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3년 안에 무조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자는 거예요. 한 단추를 끼워야 두 번째 단추를 끼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례들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릴 수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기회 때마다 지금 이런 사례들에 대한 예를 들어요. 저는 이랬었어요, 저랬었어요, 이랬었어요, 저랬었어요. 왜냐면 그런 흔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에메랄드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어떻게, 무슨 얘기로 들려주시래요? 그냥 열심히 뭔가 하다 보니까 에메랄드 됐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다이아몬드가 됐어? 아니잖아요. 간절함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 가자고요. 정리합니다. 자연법칙은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안 하든 나에겐 저항이 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법칙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 뭐죠? 간절함이죠. 그래서 성공은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다. 인공적인 것이다.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동굴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파트는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중심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이 간절함이야말로 자연적인 흐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나 성공은 간절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려고 태어났어. 왜 아내가 나에게 다가오겠어? 내 아내를 주위에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 안 보여. 나한테 보였잖아.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 나를 성공자로 만들려고. 신이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리고 그 절대 긍정에 간절함을 덧입히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대되시죠? 저는 이미 크루즈 여행을 아메 통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지 알아요. 어떤지 알아요. 빌딩이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 빌딩이. 엄청난 빌딩이. 이 여행에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담고 계세요? 남들이 다들 크루즈 외치니까 나도 한번 외쳐보는 거? 신흥 내보는 거? 크루즈는 여러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애가 타도록 간절한 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 아직 크루즈 안 보이죠? 저에게는 보여요. 저에게는 보여요. 저는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이미 크루즈는 이미 확정돼 있어. 전 그 이상을 바라보지 크루즈를 가려고 간절함을 갖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아직 점수에 미달하시는 분들 스스로의 성공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을 믿으며 크루즈를 바라보고 크루즈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인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멋진 크루즈 선상에서 파티를 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우리가 되자 말씀드리고 제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